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쥐련이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근육경련과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혈관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국내외에서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근육경련과 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다리쥐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다가 큰 위험에 빠진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간단한 근육 피로였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혈전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였거든요. 제가 처음 이 분야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리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 전 제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다리쥐로 고생하시다가 큰 수술을 받게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죠. 그 이후로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관련 논문만 200편 이상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는 실제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다리쥐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몸의 경고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다리쥐 환자의 40%가 실제로 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몇 년씩 방치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훨씬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신 분들은 90% 이상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위험한 신호이고 언제 단순한 근육 피로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처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개발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거예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이정호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신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시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다리까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시고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긴 상태였어요. 의료진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거나 심장으로 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0년간 이런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정호님 같은 사례를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던 경우들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 간단한 근육 피로나 수분 부족 때문이었던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부터 응급대처법까지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응급대처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입술 꼬집기 방법 하나만 알아도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정호님은 다행히 빠른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명적인 다리 쥐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의 쥐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주요 원인 6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갑작스러운 근육 피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게 활동하면 종아리 근육이 견디지 못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 마치 고무줄과 같아서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수축하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의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훨씬 조심해야 해요.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근육 피로로 인한 쥐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30%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만성적인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68세 박영수님 경우를 보면 조카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춤을 추시다가 밤새 다리에 심한 쥐가 났어요. 평소에는 걷기 정도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격한 움직임을 하신 거죠. 박영수님은 단순히 쥐만 난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에 염증까지 생겨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활동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아킬레스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히 풀어주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요. 아무리 간단한 활동이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움직이다가 쥐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릴 때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뤄야 가능한데 이런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분들의 70%가 하루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탈수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거든요. 70세 김순자님은 더운 여름날 마당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검사 결과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의 혈액 검사를 보니 나트륨 농도가 정상치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를 예방하려면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시고 바나나나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으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특히 운동이나 노동을 하실 때는 30분마다 한 컵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안전하고 흡수도 빠릅니다. 평소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다리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근육에 쥐가 나게 돼요.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없어서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대한혈관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20%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데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 중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75세 정재훈님은 자주 다리에 쥐가 나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리 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혈관 질환이었던 거죠. 정재훈님의 경우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주요 혈관 3곳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만약 더 늦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걷기나 발목 돌리기 같은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해주셔야 해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고 앉아 계실 때도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다리가 자주 붓거나 차가워진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리 색깔이 달라지거나 쉽게 부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콜레스테롤 치료제 같은 약물들이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물은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방해해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10%가 근육 경련을 호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15%까지 올라가요. 또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률이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9세 윤명희님은 혈압약을 복용한 뒤부터 다리에 잦은 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나니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명희님의 경우 기존에 복용하던 이뇨제 성분이 체내 칼륨 수치를 너무 낮춰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약을 바꾸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니까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복용 중인 약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거든요. 대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거나 보조요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약 드신 후에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노화입니다. 잠들 때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무거운 이불이 다리를 누르면 근육이 쉽게 수축되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발목이 발바닥 쪽으로 구부러져서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한국수면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는 노인분들의 35%가 야간에 다리쥐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불의 무게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압박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특히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73세 장순철님은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쥐로 잠을 깨곤 하셨어요. 이불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두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장순철님은 추가로 전기 매트를 사용해서 온도는 유지하되 이불 무게는 줄이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너무 높은 베개는 척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다리 자세를 신경 쓰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신경계와 내분비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병 같은 병들이 다리 쥐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질환들은 신경 전달 체계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당뇨병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국내 노인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다리쥐를 호소하는 분들의 15%는 이런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40%,
당뇨병 환자의 25%가 만성적인 다리쥐를 경험하고 있어요. 74세 송영자님은 계속 반복되는 쥐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됐어요.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송영자님의 경우 MRI 검사에서 척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병행하니까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단순히 참지 마시고 정기검진으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 손상은 방치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말초 신경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쥐가 자주 나는 부위가 일정한 곳인가요? 이렇게 다리쥐를 부르는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응급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리쥐 응급 대처법과 예방 습관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입술 중앙 꼬집기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경반사 작용을 이용한 것인데 다리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누워 있을 때도 바로 할 수 있어서 가장 빠른 응급법 중 하나입니다. 다리에 쥐가 오면 즉시 입술 중앙 부분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5초에서 10초 정도 확실하게 꼬집어야 합니다. 혹시 이 방법 처음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는 원리예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갑자기 세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당기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다칠 수 있거든요. 주무시다가 쥐가 날 때 이런 동작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발목 쪽에서 무릎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해주세요. 혹시 가족분에게 다리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따뜻한 찜질 방법입니다. 온열 효과로 혈관이 확장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예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다리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겨울철에 다리에 찜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시는 게 좋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평소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만 해도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벽에 손을 대고 뒷다리를 쭉 뻗어서 30초간 유지하는 동작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추울 때 더 쉽게 경직되거든요. 양말을 신거나 가벼운 담요로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로 맞춰주세요. 밤에 다리가 시려서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4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혈전이나 혈관 질환, 신경계 문제 같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단순한 쥐라고 무시하다가 혈전이 생겨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고 혈액순환 장애가 악화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90% 이상의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주면 조기 발견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 방법은 바로 입술 중앙 꼬집기 응급법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응급 상황에서 3초 만에 통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누워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응급 대처법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하루에 물 1리터 반 이상 마시기,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대부분의 다리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서로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요. 다리 색깔이 변하거나 부기가 생기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쥐가 나는 패턴이 바뀌면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올바른 지식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볼 때예요. 72세 이정호 님도 지금은 매일 스트레칭을 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뤘던 다리쥐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음식들과 운동법, 그리고 혈관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